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1월 12일 JBCN 뉴스입니다. 지난 4월 경기 평택 지역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 폭행한 뒤 장기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여고생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혜미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는 11일 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 범행을 가해 특수 강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고생 김모 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생 박모 양에게는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자퇴한 여고생 최모 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여고생 김양에게 선고된 15년의 형기 상한선과 7년의 형기 하한선의 부정기형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 것으로 미성년자 소년범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와 이 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김양과 박양, 최양은 16세에서 70세의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류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A씨와 술을 마시고 여고생 김양을 A씨와 함께 경기 평택 지역에 있는 한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 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1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또 담뱃불과 라이터로 A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A씨가 이딴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 매매업자에게 A씨를 팔아넘기기로 공모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데다 실명 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BCN 뉴스 박혜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요즘 슈퍼 갑질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의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수원 삼성축구단과의 광고권 문제, 그리고 각종 재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호경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은 독단적인 경기장 2층 난간 광고와 높은 임대료 및 매점 사용료, 구단 스포츠 경쟁업체 유치, 그리고 비상식적인 잔디 관리 등으로 슈퍼 갑질이라는 단어까지 거론되며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의 한규택 사무총장에게 의욕 과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또 의욕적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갑질에 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개월 만에 43명의 인원을 25명으로 줄였다고요. 그죠? 의욕적이니까. 그 의욕이 충만한 어떤 결과로서. 그죠? 그리고 10억에 대한 적자가 발생하니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10억에 대한 적자가 와서 보니 2015년 예산을 갖다 미리 땡겨 써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없는 상태고 월급도 못 주는 상태고 좋은 의미로 보면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환이고 이것이 이제 과잉되게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의욕이 앞서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뿐만 아니라 광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 삼성 축구단과의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재단은 운영상 광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타 구단에 비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삼성 측은 광고권에 대한 권리를 넘겨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영 의원은 지난 2011년 했던 계약 방법이자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인 턴키 계약을 한다면 수입 등과 관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수익이 더 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렇게 턴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한규택 사무총장은 경기도청 감사의 지적을 받아 계약 방식을 바꿨던 것이라며 수원 삼성 축구단의 실무진과 만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삼성 축구단 그 실무진들하고 저희 실무진들이 만나서 이제 1차적인 협상을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아쉬운 게 저도 보니까 네. 그 2011년도, 12년도 턴키를 해서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수익이 이후로 한 방식보다도 수입이 저희가 예, 제가 높았는데 좀,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시정하라라고 해갖고서 왜 잘못- 다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거죠. 감원이나 성과급여 반납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기열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이 남지사의 공약 중 하나였던 일자리 창출과는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기관은 그 일자리 하나 지키지 못하고 다 자르고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관이 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도지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반대로 위반된 정책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한규택 사무총장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는 답변을 내놓자 정 의원은 구조조정 이전에 다른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로 아마 금년 말까지 한 3억 정도가 웨딩 사업이든 이런 각종 임대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하고 그걸 한 후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 인력 조정을 하는 거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력 조정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먼저 개선책을 방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먼저 인력 조정부터 하신 거잖아요. 오구환 의원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 직원들이 자진 반납한 성과급여를 재단의 수익이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진배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자진 반납이라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뺏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올해 그 환입한 거를 어떤 명목으로다가 우리 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환입을 시켰습니까? 이에 한규택 사무총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지적 사항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문 회계사님의 지도를 좀 받아서 그런 지적 사항들이 좀 바로 투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감사에서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의 사업과 재정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어제 오전 농업기술센터 야외 무대에서 제20회 평택시 농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농업인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재광 평택시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유공농업인과 공무원 농업인 등 21명의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평택시는 어제 평택역 광장에서 쫀득쫀득 가래떡데이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여성농업인 평택시 연합회 회원들이 삼색 가래떡을 시민들께 나눠주면서 11일을 가래떡데이로 기억해달라며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키워낸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름에 잠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시민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 중국간 국제여객선 화재 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대원 국제여객선 친숙화 교육을
오는 13일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의 선박과 육상의 소방기관의 상호 교류가 주된 목적인 이번 교육에서는 소방대원들은 기관실 및 폐위구역 화재 발생 시 진입 요령을 익힐 예정이며 선박 승무원들은 심폐소생술 요령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회사안전과 이물빈 과장은 보다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향후 국제여객선뿐 아니라 자동차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동북지방의 스모그가 동북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한반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발 스모그의 서해안 지역인 경기 평택과 화성 지역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니 미세먼지 상황에 항상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